반갑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의 성공적인 배팅 라이프를 위해 불철주야 분석하는 분석의신입니다. 책임감을 가지고 100%의 적중률이 아니라도 반드시 수익 실현을 도와드리겠습니다. 널려있는 뻔한 자료는 빠르게 넘기고 포인트만 집어 이 영상 하나로 여러분의 판단이 설 수 있게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첫 번째 경기는 조지아와 스페인입니다. 조지아는 흡입차에 잠재력이 있어도 그렇게 큰 영향을 못 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최근에는 스코틀랜드 경기에서 중요한 페널티킥을 성공하지 못하는 등 에이스의 역할을 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흡입차의 게임 스타일은 주로 측면에서 진행되는 모습이고 중앙에서 공을 안 돌린다면 그의 파괴력이 줄어드는 상황입니다. 이런 문제점을 위해선 흡입차가 중앙으로 내려와야만 하는데 이번 스페인과의 경기에서는 중원이 압박받을 확률이 높기 때문에 걱정했던 상황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스페인은 스코틀랜드에 0대2로 패배하면서 골 결정력이 부족했던 문제점을 해결을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탈리아와 크로아티아를 상대로 무패를 하면서 분위기는 다시 회복되었지만 모라타가 주전으로서의 신뢰를 얻는 데에는 많은 시간이 안 걸린 것으로 보입니다. 호셀루가 데뷔전에서 2골을 넣어 활약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그의 플레이 스타일은 점유율 중심의 축구에서 주전으로 활용이 어렵다는 것은 문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스페인이 중앙을 통제하면서 많은 기회를 만들 것이라고 판단되고 스페인이 현재 더 우세한 상황은 변함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지만 스페인의 공격수 문제로 인해서 경기를 이끄는 것에 비해 득점력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스페인은 승리는 가능할 것으로 보이지만 다소 힘들게 승리할 확률이 있다고 예측됩니다. 합리적인 선택지로는 2.5언더를 추천드립니다. 두 번째 경기는 룩셈부르크와 아이슬란드입니다. 룩셈부르크 팀은 최근 전적 5경기 2승 2무 1패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룩셈부르크는 이전 상대인 보스니아나 이번 경기 상대인 아이슬란드에 비해 전력적인 측면에서 그렇게 크게 뛰어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두 줄의 수비를 기반으로 한 역습 전략을 효과적으로 실행하고 있어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습니다. 슬로바키아와 보스니아를 상대로 무실점을 기록하며 1승 1무의 성적을 거두었던 사실은 단순한 운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고 입증하는 충분한 증거입니다. 그러나 아이슬란드의 전술 스타일이 룩셈부르크와 완전히 일치한다는 점은 예상 외의 변수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아이슬란드 팀은 최근 전적 5경기 1승 0무 4패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아이슬란드는 과거에 겪었던 어려움을 다시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플레이 스타일이 4-4-2 전략을 사용하며 역습에 의존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데 4경기에서 8골을 넣었지만 이 중 7골은 최하위 리히텐슈타인에게 넣은 것이라 실제 성적은 그렇게 빛나지 않는다는 것이 큰 문제입니다. 또한 원정 경기에서 제코와 콜라시냐기 없는 보스니아에게 3골을 내주는 등 수비라는 장점도 항상 인상적이지 않았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두 팀 모두 수비적인 경기 방식을 선호하기 때문에 총 득점이 2.5골 미만일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따라서 언더와 오버 중 언더를 고르는 것이 좋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아이슬란드가 원정에서 수비에 약간의 문제를 보이는 경우가 있어 룩셈부르크가 경기에서 약간의 우위를 가질 수 있겠지만 룩셈부르크 역시 공격력이 강한 팀은 아니므로 이 점을 고려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세를 비추어 보았을 때 룩셈부르크가 승리하리라 예상합니다. 합리적인 선택지로는 2.5언더를 추천드립니다. 세 번째 경기는 보스니아와 리히텐슈타인입니다. 보스니아 팀은 최근 전적 5경기 1승 0무 4패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보스니아는 대형 예선에서 다크호스라고 평가를 받았던 팀이지만 막상 상자를 얼어보니 실제로는 그렇게까지 좋은 성적을 내지는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긍정적인 측면으로는 제코와 콜라시냐 외에도 아이슬란드를 이긴 것처럼 세대 교체를 잘한 팀이라는 모습을 마음껏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조에서 4위에 머무르고 있는 상태로 추격이 필수적으로 필요합니다. 따라서 기존의 선수들을 더욱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을 생각해볼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리히텐슈타인 팀은 최근 전적 5경기 0승 0무 5패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리히텐슈타인 팀은 아이슬란드와의 경기에서 0대7라는 엄청난 점수차로 그야말로 대패를 당했습니다. 그래도 다행인 것은 그 경기 외에 다른 경기에서는 대부분 실점을 최대한 제한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러나 골 1개를 넣지 못해 결국 모든 실점이 패배로 이어지고 있는 암울한 상황입니다. 결국 공격력의 부재가 문제가 되고 있으며 홈에서의 기대에 득점이 0.46인 상황에서 원정에서도 크게 다르다고 보여지지는 않는 상황입니다. 보스니아는 최근 3경기 연속으로 득점에 실패했지만 전력 차이를 고려할 때 비교 자체가 불공평할 정도입니다.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최근 보스니아 팀은 컨디션이 그다지 좋다고 말할 수 없는 상태에 처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전 선수들을 배치하여 많은 득점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리히텐슈타인은 대량 실점을 억제하고 있지만 그래봤자 공격력이 너무나 약하기 때문에 경기를 무승부 이상으로 만들지는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보스니아의 승리를 무난히 예상하는 바입니다.
보스니아의 승리를 추천드리겠습니다. 마지막 경기는 크로아티아와 라트비아입니다. 크로아티아는 중앙 컨트롤 능력이 아직도 유효합니다. 그렇지만 공격이 중앙을 통과를 해야 되는 특성 때문에 게임 속도가 조금 느린 속도이며 만주키치와 같은 주요 공격수의 부재로 인해서 크로아티아의 공격력이 굉장히 강하다고는 말하기는 조금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월드컵에서 승부차기 경기가 종종 나왔고 웨일스와의 예선 1차전에서도 무승부의 결과를 나오게 하는 등 경기를 지배하면서도 득점 부진으로 인한 아쉬움이 계속 있는 모습입니다. 라트비아는 성적이 생각했던 것보다 괜찮은 모습입니다. 비록 모든 경기에서 패배하며 조에서 마지막에 있는 상황이지만 트르키와 아르메니아와는 치열한 경기를 했고 웨일스도 라트비아에게 골을 넣는 것에 어려움을 많이 겪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크로아티아와의 대결에서는 중앙 지배력을 굉장히 잃어서 고전할 확률은 크다고 생각하지만 수비를 좀 더 강화하여 상대의 약점을 노리면서 버티는 게 가능한 전략을 생각해 볼만 하다고 보입니다.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크로아티아가 경기에서 이길 확률은 높은 편이지만 라트비아의 생각했던 것보다 강인한 모습이 기억에 남습니다. 크로아티아의 템포가 상대적으로 속도가 느리고 주요 공격수의 부재는 득점하는 것을 어렵게 만드는 게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지만 중앙 지배력을 바탕으로 90분 동안 크로아티아가 압박할 확률을 굉장히 높은 건 부정하기 힘들다고 보여집니다. 그렇기에 이번 경기는 크로아티아가 승리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제가 지금 드리는 정보는 초안을 바탕으로 널려있는 뻔한 자료는 다 패스하고 간략하게 설명을 드린 것입니다. 추가적인 조합을 원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더 다양한 경기에 대한 세부적인 분석과 결과를 궁금하시다면 영상 하단에 고정 댓글을 확인해주세요. 여러분이 건전한 스포츠 문화를 즐기실 수 있도록 항상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